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다시 돌아온 입시폭탄 윤봉길의 김봉주, 이상윤 선생님입니다. 자, 오늘은 특별한 스페셜한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. 가천대학교 연기예술학과 학과장님으로 계시는 손봉희 교수님 맞이보겠습니다. 반갑습니다, 교수님. 반갑습니다. 네. 자, 어려운 걸음을 해주셨고 또 오늘 가천대학교 연기예술학과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많은 배우 지망생들, 입시생들에게 여과 없이 솔직하고 담백한 이야기 들려주실 수 있겠죠? 네, 그럼요. 네. 좋습니다.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가천대학교 연기예술학과 손봉희 교수님과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입시폭탄 윤봉길! 네, 자 교수님, 이제 저희가 교수님을 만난다고 우리 입시생 친구들에게 사실은 조금 예고편을 했습니다. 그랬더니 꼭 가천대학교 우리 손봉희 교수님 만나면 이런 것 좀 물어봐 주세요, 저런 것 좀 물어봐 주세요 했던 친구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들을 저희는 입시생의 입이 되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.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일단은 우리 가천대학교 연기예술학과 어떤 학교인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? 예, 저희 가천대학교 연기예술학과는 일단 교과 커리큘럼이 좀 상당히 실기 중심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. 1학년 1학기에서부터 4학년 2학기 졸업할 때까지 전학년, 전 학기에 걸쳐서 작품 제작 실습을 하는 프로젝트 수업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러자면 공연을 1학년 1학기 때부터 할 수 있는 네, 건가요? 그렇습니다. 입학하자마자 학기 말에 예년 타 대학의 3, 4학년 선배들이 하는 형태와 같이 작품 하나를 정해서 각 프로젝트마다 보통 3분에서 4분 정도의 교수님들이 계십니다. 각 전공들도 다 다양하고요. 연기, 연출, 기술과 관련된 교수님들께서 교수님들 전공에 맞게 좀 팀티칭 형태로 운영을 해서 학기 말에 실질적으로 관객들을 모시고 공연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. 굉장히 큰 장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. 많은 학생들이 사실은 타 대학교의 1, 2학년 학생들은 이런 말 자주 합니다. 저희는 아직 공연을 해본 적이 없거나 실기 수업이 너무 부족해서 배우로서 잘 배우고 있는지 의문점도 들어요, 이런 말도 하거든요.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어떤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가천대학교는 1학년 1학기 때부터 배우로서 능력치를 성장시키는 데는 아주 좋은 교과 과목 커리큘럼을 갖고 있다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? 예, 그렇습니다. 그 밖에도 또 개별 교과목으로 기초연기가 1, 2학기에 걸쳐서 좀 커리큘럼 편성이 되어 있고, 그 다음에 또 우리 입시생들을 잘 아시는 1대3 전공 실기 수업이요. 그래서 한 클래스가 학생 3명에 교수님 1분으로 좀 진행이 되는,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좀 학생 개개인이 필요에 따라서 그 수요와 니즈에 따라서 좀 부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수업이 좀 운영되고 있기도 합니다. 그러면은 그렇게 좀 구체적이고 실기 형태로 뛰는 수업들을 이렇게 마련해 주신 이유가 있으십니까? 무엇보다도 이 연기예술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가 물론 그 토대가 되는 이론적인 베이스들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그게 타인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연기 행위가 아니라 배우 자신인 내 몸의 경험들, 내 몸속에서 어떤 체화된 그런 예술적인 감각을 통해서 결국은 관객을 만나는 작업이기 때문에, 그렇다고 해서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나 그런 과목들이 좀 등한시되거나 생략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. 또 다른 어떤 과정들, 다른 시간들, 다른 워크숍 과정들을 통해서 좀 충분히 보완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좀 자기 몸속에서 어떤 연기 소스라든가 연기 메소드들이 몸속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궁극적으로 내 몸속에서 좀 어떠한 의미이고 이것이 연기예술의 원리하고 좀 어떻게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지, 좀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을 좀 가능한 한 심도 깊게 좀 저희 교수진들하고 학생들하고 연구, 발전, 논의를 좀 이어가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.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또 이슈됐던 게 KBS 연기대상이었죠, 연말에. 이순재 교수님께서 대상을 수상하시고 또 가천대학교를 이렇게 언급하시고 학생들에게 미안함도 토로하시고
또 학생들은 거기에 또 화답하는 어떤 메시지를 수상소감으로 밝혔던 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. 또 그래서 참 한편으로는 굉장히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수님들과 함께 공부를 잘하고 있구나, 이런 좀 대리만족도 하면서 흐뭇하게 봤던 그 수상소감이 기억나는데, 교수님 어떠셨어요? 그 수상소감 보시면서? 예, 뭐 평소에도 이순재 선생님께서는 저희 학과를 또 최초에 이렇게 만드시고 설립하신 선생님이시기도 하고, 또 뭐 누구나 다 알다시피 국민 배우, 너무나 큰 배우, 연기력뿐만이 아니라 모든 뭐 인성적인 측면에서부터 너무나 훌륭하시고 탁월하신 선생님을 또 옆에서 수업을 실질적으로 학생들과 그야말로 열정적으로 당신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실어서 이렇게 지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함을 떠나서 참 대단하시다. 내가 저런 어떤 위치, 내가 저런 나이가 그만큼 되었을 때 과연 나는 저게 가능할까? 참 대단한 선생님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이제는 저희가 좀 입시생들이 또 궁금했던 어떤 시험에 관한 이야기들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먼저 우리 가천대학교 지금까지는 비대면 시험 양식으로 좀 치러졌는데 사실은 코로나 여파가 컸죠. 그래서 혹시 올해 뭐 결정된 사항이 있는지,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면? 네, 말씀하신 대로 그 코로나 시기가 좀 길게 좀 이어지면서 1단계를 비대면으로 좀 한동안 운영을 했었었는데요. 저희 교수진들은 뭐 수험생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좀 시험장에 들어오실 때마다 직접 여러분들을 좀 현장에서 만나고 싶고, 여러분들에게 관심 있는 친구들에게는 특히 뭐 한순간이라도 좀 더 보고 싶고 질문이라도 한 개라도 더 던지고 싶은 게 저희 마음이고 심정입니다. 그래서 과거 그 비대면 형식은 하신 것처럼 좀 코로나의 여파로 좀 계속 이어진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. 올해에서부터는 아마 아직 확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그런데 아마도 저 대면 형태로 좀 전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면 기존의 비대면 시험 방식일 땐 연기, 노래, 무용 중에 가장 잘하는 것을 택일해서 시험을 보는 방식이었는데, 대면으로 전환이 된다고 해도 이 방식에는 변함이 없을까요? 예, 대면 시험도 1단계, 2단계로 좀 나눠질 때고요. 1단계에서는 학생이 그 연기예술과 관련된 연기도 좋고 특기와 관련된 부분들도 좋고, 그 중에서 좀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탁월하다, 이런 부분에서 좀 충실하게 트레이닝을 했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좀 충실하게 준비를 하셔서 발표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그 발표하신 가운데에서 총 모집 인원의 10배수로 1단계에서 좀 먼저 선발을 해서 2단계에서는 좀 더 그 특기 외에도 기초 연기 단계에서부터 여러분들 인터뷰까지 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형태로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. 혹시 그렇다면 가천대학교에서 생각하는 인재상이 있으십니까? 그런 것 같습니다. 연기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, 조금 타 학문, 타 전공하고 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내가 하기 싫은데 누군가가 등을 떠밀어서 준비를 하거나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닐 테고, 하기 싫은데 억지로 누가 강요를 해서 시험장에 들어오는 거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환원하면 결국은 말씀드린 뭐 연기력이라든지 어떤 특기에 대한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으나 결국은 내가 이 전공을 왜 택했는가, 이 전공이 내게 있어서 좀 어떤 의미가 깊은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가, 그를 위해서 나는 좀 어떻게 지금까지 좀 짧은 시간일지라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트레이닝을 했고, 앞으로 이러한 과정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. 그래서 이걸 좀 축약해서 말씀드리면은 본인이 하시고자 하는 그 전공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좀 주체적인 입장을 가지고 지금 시험장에 오셨는가. 그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
네, 그래도 저희는 또 입시생들이 궁금한 간지러운 부분들 또 질문을 드려야 됩니다. 1차 시험 때 이 연기, 자유연기죠. 자유연기 혹은 특기, 뮤지컬이나 무용도 하게 되는데 교수님 그래도 이런 거 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 아니면 나는 이런 걸 좀 더 좋아한다. 교수님 대체 연기, 노래, 무용 중에 무엇을 제일 좋아하세요? 이런 질문도 하거든요. 또 한편으로는 가천대학교는 뮤지컬 노래 부르면 합격률이 낮아져. 교수님이 뮤지컬 노래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. 무용 특기를 좋아해. 이런 카더라도 있어요.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. 예,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 자리에서 좀 처음 듣는 그렇습니다. 말씀이고요. 예, 뭐 이런 거를 선호한다, 이런 거를 뭐 좋아한다라는 것은 좀 잘못된 부분인 것 같고, 연기를 준비하시든 특히 뭐 움직임 또 소리, 뮤지컬 넘버를 준비하시건 얼마만큼 치열하게 준비를 했는가. 그래서 저희가 평가 대상에서 좀 저는 그렇게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친구 참 연기 잘하네. 이 친구 좀 몸을 잘 쓰네. 저 친구 참 뮤지컬 배우처럼 노래를 잘하네. 물론 그런 부분들도 저 친구에 대한 관심이나 호감으로 다가갈 수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저런 표현 순간순간을 좀 뒷받침하는, 말하자면 저 학생이 오늘 입시장에 오기 전까지 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를 들면은 하루의 일상을 좀 아침에 몇 시부터 시작해서 어떤 경로를 거쳐서 어떻게 좀 하루를 마무리했는지, 그런 부분들을 물론 그 짧은 찰나에 파악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만은 사실은 학생 하나하나에 대해서 저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관심이 많고요. 그런 부분을 사실 좀 깊숙하게 관찰을 하는 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말씀은 결국 연기, 무용, 뮤지컬 전혀 상관없지만 그 학생이 노력을 해온 그 찰나의 과정들이 또 그 안에 담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평가 요소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이제부터 뮤지컬 넘버를 가천대학교 시험장에서 부르고 싶은 분들은 자신감 있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, 자,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렸으면은 작년에 사실 이제 저희도 입시생들을 가르치는 또 직업도 갖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저 같은 경우는 15명이라는 학생이 가천대학교에 지원을 했어요. 그중에 1단계 합격을 13명이 했거든요. 근데 연기 10명, 무용 3명이었습니다. 이런 결과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카더라도 나온 것 같아요. 근데 또 한편으로는 뮤지컬을 잘하는 학생들이 가천대학교 지원을 기피하는 현상도 사실 있었습니다. 안 뽑힐 것 같아서.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. 뮤지컬 특기 해도 넘버 불러도 괜찮다고. 뮤지컬 괜찮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많은 학생 여러분들 굉장히 입시 가천대에 대해서 팁이 나왔으니까요. 이 부분은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 2차에 들어가면요, 교수님, 왜 당일 대사를 주어주고 거기에 빈칸으로 이렇게 가천대학교는 실기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. 거기에서 학생들을 어떤 것들을 평가하시고 어떤 평가의 주안점이 있으시다면? 그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과 조금 연계되는 지점인데요. 그 이른바 당일 대사라고 하는 어떤 제약된 30분이라는 시간 내에 내 스스로가 좀 텍스트를 해석을 하고 좀 전후 맥락을 고려해서 그것도 길게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8어절로 좀 축약을 해서 넣을 수 있는 부분들도 그 학생이 이 텍스트를 가지고 얼마만큼의 어떤 테크닉을 발휘해서 그럴싸한 연기를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좀 문학적인 또 인문학적인 어떤 소양이라고 할까요? 그래서 그 문맥을 읽어내고 그거를 좀 자기가 정해진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자기 스스로가 좀 사유를 해서 자기만의 좀 워딩으로 언어로 좀 정리해내는 작업,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좀 보고 싶어서 출제를 했던 부분들이고, 실제로 뭐 프로젝트나 프로덕션 작품 제작 과정에 있어서도 뭐 지도 교수님이나 연출, 뭐 조연출 스태프진들이 있지만 결국은 내게 주어진 배역, 역할에 대한 어떤 분석과 해석, 그거를 체화해서 무대에 올리는 과정은 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그런 소양이 토대가
되지 않고서는 좀 어렵거나 불가능한 작업이 아닌가. 네, 예, 그런 맥락에서 좀 그런 문제를 좀 출제하게 됐습니다. 그렇다면 학생들이 어떤 문해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네네. 또 창의력도 중요할 것 같고요. 근데 그거를 연기하는 어떤 하나의 극처럼 만들지 않아도 괜찮을까요? 이거를 예를 들어 뭐 시적으로 이렇게 리딩하듯 표현해도 괜찮고 아니면 그걸 가지고 움직이면서 극적인 상황으로 표현해도 괜찮고 이런 거에 대한 제약은 아예 없는 건가요? 예, 그렇습니다. 네, 예. 그래서 과거에도 그렇고 근래 뭐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예시를 들자면은 그 시험장에 들어오기 전에 대기실에서 너무나 좀 이 텍스트를 5줄 되는 텍스트를 가지고 좀 그럴싸한 장면을 만들어 보겠다. 좀 독특한 인물을 좀 구현을 해 보겠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시험 문제 출제 이유하고 사실은 좀 맥이 다른 부분이라고 비춰지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면 좋겠고, 그리고 네. 좋은 공부 방향과 학습 어떤 방향을 또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. 배우가 되려면 입시생들이 인문적 소양도 길러야 하고 또 문해력도 길러야 되고 그 독해력 안에 자기의 창의성도 들어가야 하고 혹시 그런 이제 이런 교육을 하시게 된 교수님의 큰 꿈이 있었다면 여쭤봐도 될까요? 교수님이 되시려고 했던 이 연기 교육을 하시게 됐던? 그 사실은 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때가 고등학교 한 1학년, 2학년 시기였던 것 같은데요. 그 어떤 계기를 통해 가지고 좀 연극 작품을 좀 관람을 하게 됐고, 그게 생전 처음 이제 관극한 연극이었는데 그 셰익스피어 맥베스라는 작품이었었는데 당시에 그 요즘은 아르코 대극장인데 문예회관 대극장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때가 좀 마지막 공연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 티켓을 그때 좀 이렇게 방석을 깔아가지고 그 입석으로도 그때 당시엔 좀 이렇게 좀 판매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. 그래서 그때 어렵게 그 입석 자리를 구해가지고 그 2층 객석에서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그 작품을 보면서 뭐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매료된 것처럼 저 역시도 그때 어린 나이에 그냥 그때 그 맛을 안 봤으면 다행히 뭐 다른 거를 했을 텐데 그 맛에 그냥 이끌려서 그러다 보니까 그 작품을 올린 극단에 이제 매료가 됐던 것이고 집에 부모님께는 죄송하지만 이제 학교 간다고 거짓말 치고 이제 고등학교 때 바로 좀 입단을 하게 된 거죠. 그래서 좀 막내로서 어린 나이에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순박한 연기를 향한 그런 순박한 마음에 매료돼서 갔는데 그 어린 나이가 바라보는 세계에서는 좀 궁금한 점이라든가 호기심이라든가 어떤 좀 문제의식을 당시에 좀 많이 느꼈나 봅니다.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은 저렇게 선배들 선생님들이 물론 잘하시지만 저런 방법 외에 조금 더 어떤 좀 이상적인 연기를 향한 그런 방법은 없을까? 뭐가 있을 텐데 왜 항상 연출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은 똑같이 그 어린 눈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좀 항상 거기서 그만하고 좀 획일적인 좀 변화가 없는 그래서 그런 어떤 또 다른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야. 근데 왜 알려주는 사람은 없지? 해서 더 이상 이제 나이를 먹기 전에 좀 세계 어느 나라, 우리나라에 없다면 어느 나라에 가면은 분명히 좀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좀 막연한 믿음으로 이제 그 영국 쪽으로 좀 어렵게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유학을 하게 됐고요. 가봤더니 실제로 그런 예술가, 그런 선생님을 만날 수가 있었고요. 그래서 그 선생님을 처음에는 도서관에 있는 그 선생님의 저서로 먼저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분이 먼저 하고 있구나 하고서 그 선생님의 저서를 보면서 좀 감격을 하면서 결국은 그 선생님이 계신 학교
지원을 해서 그 선생님의 좀 지도 학생이 된 그래서 좀 이런 좀 의문점을 가지고 나름대로는 좀 상당히 타협하지 않고 치열하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내가 이런 공부들 이런 유학 생활들을 통해 가지고 뭐 미래 뭐가 돼야 되겠다, 반드시 교수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갔다라기보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좀 살아오다 보니 현재 좀 이런 일을 좀 하고 있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이 말씀은 물론 저기 학생들하고 이렇게 연습실에서 실습하고 연기 얘기하고 논의하고 또 밤에 짜장면 먹으면서 또 야간 연습하는 것도 물론 행복하고 즐거운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이라도 플레이어로서 무대 위에 좀 서고 싶습니다. 지금 이 순간도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데 참 가천대 학생들은 복 받았다고 진짜 생각을 복 받았네요. 들어요. 그리고 또 이 인터뷰를 보고 이 컨텐츠를 보고 많은 가천대 학생들도 사실은 이제 보게 될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런 교수님 밑에서 또 교수님이 어렸을 때 느꼈던 그 어떤 감각이나 열정들 지금 이 학생들이 느끼면서 또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데 참 자부심을 느낄 것 같습니다. 그래 주시면 저는 감사하죠. 생각이 멋있으시나요? 자, 좋습니다, 교수님. 그러면 이제 몇 가지 더 입시와 관련된 질문 한번 좀 드려볼까 합니다. 교수님께서 입시 진행을 하시면서 이 질의응답이라고 하죠. 이 면접 가운데 사실은 많은 학교들이 질의응답이 있거나 없거나 있으면 천차만별로 달라지거든요. 근데 가천대학교만 유독 질의응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통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것 같아요. 혹시 그 이유가 있을까요? 뭐 1차적으로는 아마 많은 선생님들 또 우리 입시 준비하는 친구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은 그 평가 과정에서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친구들에게 좀 동일한 질문을 한다는 사실,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동일한 질문 속에서도 조금 더 그 학생 한 명 한 명의 좀 과정과 생각들을 좀 알아볼 수 있는 조금 더 심화된 질문의 형태로 이렇게 좀 그동안 입시를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. 그러다 보면 변별력도 확실히 같은 질문 안에서도 생긴다라는 말씀이신가요? 예, 그렇습니다. 네. 그러면 질의응답 관련해서 학생들이 또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할 텐데 이것만큼은 하지 마라, 혹은 질의응답을 할 때는 이랬으면 좋겠다, 이런 어떤 팁이 있을까요? 질의응답을 저희 교수진이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그야말로 1차원적으로 이거를 질문을 해서 알면은 플러스 주고 모르면은 X표를 치는 그런 목적에서 좀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공부하시고자 하는 연기예술에 대해서 그동안에 좀 얼마만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좀 공부를 하셨고 그런 부분들이 그 질문의 내용 형태나 형식들도 보면은 어떤 정해져 있는 단답형의 형태가 아니라 좀 여러분들이 그 입시 무대 위에서 물론 좀 어려운 그런 공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좀 찰나로 여러분들을 한번 좀 파노라마 형태로 좀 되돌아보면서 좀 생각을 해서 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유로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서 계신지를 사실은 심사위원의 관점에서는 그게 궁금한 것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이를테면은 뭐 과거 형태로 보면 저 학교는 이런 문제가 나와, 이 학교는 이런 문제가 나와, 그래서 쪽집게 형태로 이렇게 딸딸딸딸 외워가지고 모든 그냥 답변의 형태도 그렇고 어떤 보이스나 볼륨도 그렇고 해가지고 소리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좀 평소의 모습을 좀 잘 보여줄 수 있는 형태,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전공하시고자 하는 이 연기예술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떠한 형태로 좀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가,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준비를 하신다면 좀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오늘 굉장히 많은 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